안녕하세요. 이즈 박정환 팀장입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고1 신학기 월별 명심해야 될 것들인데,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우리가 이것만 놓쳐도 이제 손해보지 않는 것들, 요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즈 박정환 팀장이고요.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생이 된 소감이 어떤가요? 그 중학교 때 성적은 우리 대학교 입시에 만약에 특목자 사고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성적들이 영향이 있었겠지만 중학교 때 성적은 대학교 입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가 입시라고 하면 대학교 입시를 칭하는데 그 대입을 하는데 실전인 고등학생이 이제 시작된 거죠. 성공적인 1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여기 있는 이제 표 같은 경우에는 이지유에서 배포한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학년 그리고 학부모님이 각각 이제 해야 될 좀 약간 루틴들을 정리를 이제 한 것들을 배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주에서 요 운영하는, 그러니까 학원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클럽 하와이 이제 대상분들한테 이제 배포가 된 자료인데, 여기에 좀 약간 기반해가지고서 요 유튜브 컨텐츠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년간 어떤 이슈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뭐 1, 2월은 지났으니까 3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직면한 일단 3월부터 좀 약간 알아보면은, 어, 3월은 일단 지나기는 했는데, 왜 3월까지 언급을 하냐면은, 혹시나 3월 달에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요 놓친 것까지도, 확실하게 좀 약간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학교 활동 확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 담임 선생님이랑 졸업사진을 좀 약간 찍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3월 달에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할때 선생님께 이제 이런 것들을 여쭤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이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교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담임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들은 요새 많이들 알고 계신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요 교육 활동에 교육 운영 특색 사업 파트에 가면은 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활동 파트에 교육 운영 특색 사업에 가면은 각 학교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진로 자율 활동에 들어가는 그 학교만의 특색 있는 비교과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학교 활동들이 이제 안내가 학교들마다 요 공지를 어디다 하느냐가 좀 다르기는 한데, 그냥 학교 공지만 이용하는 데는 요새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이알림이나 리로스쿨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 학교의 그런 활동들에 대한 공지사항을 주는데, 그래서 이알림이랑 리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정도는 확인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동아리 선택들은 이제 잘 하셨으라고 믿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흥미 위주의 아닌 그 자신의 이 진로에 관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을 선택을 하셨을 거고, 뭐 반장 선거도 다 이제 잘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안 했으면은 좀 해야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학교 기출 문제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 2024학년도부터 학교생활 이제 기재 요령이라는 법령에 보면은 각 학교들에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출 문제를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그 기출 문제를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요 학교가 선택한 방식으로 기출 문제를 제공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2주 전이나 3주 전에 준다는 학교도 있고, 그냥 상시 요청하면 주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아예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거는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면은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데, 첫 번째는 시험 대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유형과 난이도의 문제가 기출 문제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점에 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그 4월 9일인데 딱 시험 3주 전쯤에 시험 준비가 한 70% 정도 완료가 됐었을 때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이런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좀 방향성에 알맞은 학습을 했나를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일주일 남았을 때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요 성적을 변별하기 위한 좀 약간 어려운 서술형이나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예제를 만들어서 풀이를 하면서 마무리 학습을 할 때도 기출문제를 활용을 해요. 그리고 산모 이미 보셨을 건데 산모는 이제 위치 점검도 해야 되고 오답 정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학습이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는 모의고사는 꼭 진행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EBS 모의고사 풀 서비스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백분위를 알 수 있고 그 백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좀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 앞으로도 일단은 그 EBSI의 요 모의고사 파트에 시험 일정 파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 시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 것들이 나중에 수능 최저부터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새는 그 전형들이 이제 수능이라는 걸 활용을 하잖아요. 수능에 되게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좀 약간 학습을 하는 거를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 모의고사 오답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수학 비어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영어에서 뭐 어휘가 특히 약한지 국어도 문학이랑 비문학 어떤 파트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간략하게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해놓으면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수능 공부 방향성도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 중간고사 계획표를 세워야죠. 오늘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한 6주 템포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지나가면서 좀 필요하시면 스탑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학습들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을 적극 권장드려요. 안 쓰면은 요 과목별 밸런스도 맞출 수 없고 정확하게 분량을 나눠서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될지를 안 정해놨기 때문에 시험 기간 돼가지고서 너무 많은 좀 약간 학습들이 쌓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고등학생 때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에 비해 난이도도 양도 많기 때문에 계획표는 꼭 세워보시길 권장드려요. 계획표 세우는 거 관련해서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면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유튜브에 댓글 달면 다 알려드린다고 댓글 좀 적극적으로 달아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다시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차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획표 세워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4월이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알림이에서 요 수행평가나 뭐 지필평가에 대한 평가 기준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 업데이트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학업 성취 사항에 교과별 교수 학습 및 평가 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지금 요번 1학기 때 과목별로 지필 수행의 비중은 어떻게 되고 지필의 선운술령의 비중은 얼마나 되고 수행 평가를 뭘 보고 수행 평가 기준이 뭔지 요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어 만약에 선운술형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선운술형에 대해 가지고서 기출문제를 확인을 하고 해당 유형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활용법은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요 평가 방법을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뭐 국어 문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문법 파트를 미리 공부를 좀 해놔가지고 수행평가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때는 좀 약간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를 좀 약간 정리해놨는데 어, 지금도 사실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그러니까 상담하는 친구들 중에 그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2주에서 3주 전 때는 조금 더 뭐 태워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가능해요. 근데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절대 안 돼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어, 잠시만요. 이거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아, 잘 들어가고 있네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1시에는 자야 돼요. 6시간 이상 취침을 해가지고 컨디션 관리 해줘야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서 시험 기간에 잠 한 두세 시간 자고 공부해가지고서 어, 시험지를 볼 때 그냥 이게 글자와 갑자기 요 이 시험지가 갑자기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멍해지는 현상을 겪어가지고 시험 망친 친구들만 한 10명 이상 전화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시험 기간 내서는 컨디션 관리 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시험 때 너무 떤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우황청심만을 그냥 하나를 다 먹고 그날 당일날 가면은 생각보다 긴장도가 너무 떨어지고 좀 약간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전날 그 우황청심한 액상으로 된 거 한 반 개 정도 이렇게 먹고 가면 긴장이 많이 줄어들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리고 이 먹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 액상 우황청심원을 그냥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떨림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내 몸 안에 있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이렇게 긴장감을 줄여주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테스트 보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요 테스트 정도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기출문제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서술형 학습까지 해주시고 만약에 학원들을 다니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파이널에 가가지고서 요 최종적인 것들 점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은 5월 달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막 정시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고1들 중에 요새는 사실 막 중학교 때 중학교 학생들이 막 상담 와가지고 저는 정시런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요 정시러 선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답 정리를 해줘야 되고 성적 이의제기랑 수행평가 폭풍이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대 N수생 배율이나 스카이 이렇게 N수생 비율만 살펴봐도 거의 뭐 4명에 1명, 5명 중에 1명만 재학생이고 나머지는 재수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수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사실은 그러니까 재수생 인원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시를 통해 가지고서 요 적어도 1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고사 한 번 안 나왔다라고 해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정시를 선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중간고사 끝나고서 이제 그 어린이날 이 어버이날 이런 거 겹쳐 있는데 딱 그런 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폭탄 선언 해가지고서 갑자기 막 이렇게 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좀 약간 진지해지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성적을 이제 얼마나 올렸나라는 발전 가능성을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올려가지고서 그 상위권 대학교에 2학년, 3학년 올려낸 성적으로 간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올리기가 힘들 뿐이지 올리면 반드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해가지고서 그 자기 보완 전략이 뭔지를 분석해가지고서 내신 성적을 올리는 거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좀 빠르게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길면은 지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빠르게 하나하나 짚는데 요거 어차피 유튜브 영상이니까 좀 이 다시 봐야 되겠다는 거는 이렇게 돌려보시길 좀 약간 바래요. 그래도 이렇게 딕션이 막 안 들릴 정도면은 그 몇 분대의 어떤 얘기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분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답 정리는 애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그 틀린 거를 다시 보는 거를 꼴 보기 싫어하는 데다가 이때 틀린 게 사실 이제 기말고사 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답 정리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볼 때 활용했던 학교 학원 교재들을 다 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봤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의 근거가 있는 교재의 페이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틀렸지? 개념 문제인가, 암기 문제인가, 난이도의 문제인가, 실수 문제인가, 요런 자기 틀린 이유를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다음 시험에서 이러한 난이도와 유형의 문제를 맞히기 위해 가지고서는 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완 전략까지 써보는 게 오답 정리예요. 그리고 이게 스스로 분석이 안 되면은 학교 학원 선생님께 선생님 이런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까지 해가지고 보완 전략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이 문제는 맞힐 수 있는 문제, 맞힐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만약에 맞힐 수 있었던 문제들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맞히면 몇 점까지는 성적 향상이 가능하겠네라고 하면은 그게 다음 기말고사의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해서 분석적인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적 이의제기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폭풍이 이제 5월부터 밀려오죠. 수행평가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고 내가 안내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충족했는지 채점해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수행평가는 이제 달력형 다이어리에다가 요 일정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학사 일정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수행평가 안내가 나오면은 수행평가가 언제 진행되는지 요 수행일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수행일보다 최소 3일 이전에 수행평가를 스스로 마무리하는 날을 설정해 놓고 이때까지 수행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안내지를 보면서 채점하는 거 요것만 해도 사실은 제가 수행평가 중학교 때 깎였던 친구들 이 습관 길러줘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 1점도 안 깎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꼭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 5월 달에, 그러니까 요새는 수행평가가 그 뭐 진로 관련 발표라든지 과목 관련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들이 되게 많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하죠. 이런 게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러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구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책이에요. 책은 독자들이 읽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으며 이제 검수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양질의 자료를 품고 있으니 뭐 예스24나 도서관 사이트에 가서 목차를 보고서 이 자료를 선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DBPR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 있죠. 약간 그 아직 활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DBPR는 검색을 할 때 키워드로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소팅을 할 때 정확도랑 이용순 그리고 최신순 이렇게 다 바꿔서 할 수 있는데 이용순을 클릭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논문이 나와서 좀 사용하기 쉬운 논문이 나오니까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 주제 분류에 가서 내 진로나 그 과목에 대한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이걸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 밑에 이렇게 저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저널들 중에 관심 있는 저널을 클릭하면은 그 저널에서 다뤘던 탑 10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논문들이 또 되게 이용하기 좋은 논문들이 나오니까 이 방법도 활용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그냥 월별로 해야 될 거 브리핑을 쫙 하는 거라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막 한 40분짜리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막 릴리스 AI 같은 이런 요약 정리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요 자료 사이트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 뭐 기계공학, 뭐 바이오, 미디어, 이제 이런 진로 관련해 가지고서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 이런 보는 사이트들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은 그 메일 주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요 수행평가가 계속 있고 이때 선택 과목을 이제 정하는 때가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 선택만 좀 보면은 선택 과목은 깊이 들어가면 오늘 좀 약간 밤을 새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현 고1들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로 이제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봤으니까 한번 이렇게 멈춰가면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랑 경희대랑 동국대는 그 우리 학교 학과에 오기 위해 가지고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를 해놨으니까 요 권장 과목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자료도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 대전교육청이랑 전북교육청에서 발간한 선택 과목 안내서가 되게 좋으니까 구글에다가 저렇게 검색해가지고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어떻게 선발할지에 관련된 전형 계획, 시행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5월 달에 우리는 되게 급하게 고1 학생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6월 달에 그냥 대학들이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구나 정도를 정리되어 있는 유튜브 등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아, 이게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살필 수 있어서 6월 달에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이제 바뀌는 거, 그 고교학점제에서 이 이때까지는 학년제였어서 학년이 끝나고서 학생부를 마감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학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학기당 이 학생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기 이제 학생부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내가 한 학기 동안 했던 과목별, 영역은 뭐 동아리 진로 자율 이런 부분들에서 했던 이런 활동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각 요 학생부의 주체가 되는 선생님들 그래서 동아리는 동아리 선생님, 진로 자율은 담임 선생님, 각 과목별 세특은 과목별 선생님과 이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 제가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을 정리해 본 건데 피드백을 부탁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가져가서 혹시나 선생님께서 누락하신 학생부 내용이 없는지 요 요약 정리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요약 정리를 좀 약간 해봤는데 학생부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뭐 한국사는 그냥 포트폴리오 정도만 했고 그냥 별다른 뭐 발표나 역량을 보여줄 게 없었다. 근데 나는 역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제가 이번 학기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뭐 발표나 보고서를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회를 한번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회 안 주신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학기 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약 정리할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나오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나?
이 활동 내용은 뭐였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배우고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뭐 추가로 뭐 독서를 했다든지 추가 활동한 것까지 잘 작성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어, 학습을 잘기를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신이랑 모의고사 오답을 기반으로 해서 여름방학 계획표를 잘 짜야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에 대한 공부들을 미리부터 좀 잘 세팅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약간 반복이라 가지고서요. 쭉 이제 그냥 한 학기 좀 약간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 하나 정도 볼 거는 그냥 공동교육과정 이제 신청이 사실은 지금 이제 요번 그 공동교육과정은 학교마다 공지가 학교마다 지역마다 공지가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주목하고 있다가 이런 게 안내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근데 요거는 자기 내신이 만약에 잘 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추가로 무언가 과목들을 이제 그 이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의 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환 팀장이었습니다.